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3월 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서울 낮 기온도 많이 올랐는데요. 따뜻한 봄 기온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전고점 돌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장 대응 전략과 매수 가능한 종목 오늘도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순탄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용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고 중국의 전인대 기대감까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2%의 오름세 보이며 2021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5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닷새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개월 만에 540선에 진입했는데요. 오늘 상승률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543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기관이 71억 원, 외국인이 39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이어갔던 환율, 오늘은 하락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용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중 저점인 1085원대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6원 90전의 내림세 보이며 1086원 30전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55만 8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1.59%의 오름세 보이며 22만 3천 원에, 반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오늘 2%대의 강세 보이며 33,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이 강공업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제주와 LG화학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도 강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디램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3%대의 강세 보이며 26,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CJ 오쇼핑 오늘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만 4,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2%대의 오름폭 보이면서 2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 역시 2%대의 오름폭 이어지고 있고요. 동서가 2.78%의 상승 흐름 보이며 22,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다음과 GS홈쇼핑은 강보합권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오늘 3%대 강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파트론이 3.81%의 오름세 보이며 25,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대 강세 보이며 26,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가 1%대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며 97,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년 대비 98%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맥스가 11%대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게임빌이 5%대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이맥스가 1%대의 상승 흐름, 나우콤 역시 오늘 급등 양상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9%대의 급등세 보이며 7,7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정치 테마주 주가가 이틀째 극명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오늘 정계에 복귀할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안랩이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82,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솔고바이오가 10%에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이어서 써니전자가 8%, 미래산업이 2%대의 오름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종훈 테마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김종훈 테마주 주가는 오늘 하락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사태로 인한 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스톤 글로벌은 이틀째 하한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2,465원에 거래 중이고요. 대신 정보통신이 8%대의 급락 흐름, 이어서 소셜미디어 구구 역시 1%대의 내림폭 보이며 4,34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삼립식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립식품은 빵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6%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23,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라우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라우콤은 모바일 게임사 인수 소식에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7,7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삼보판지입니다. 오늘 삼보판지 주식 분할 결정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현재 39,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코렌텍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코렌텍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6,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도 사지고 있는데요. 이 매수 업종을 보니까 IT 쪽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특징부터 분석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상당히 2020포인트 그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떤 약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해외의 어떤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은 외국인들이 한 87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반면에 기관 한 800억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금은 소량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는 0.4% 정도 상승 구간인데 아침에 상승했던 것보다는 약간 상승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구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사실은 어제 전일의 흐름과는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만 어제 하락했던 철강이라든가 화학 강하게 하락했던 그러한 섹터들이 약간의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매수하는 그러한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당히 더 특징적인데 오늘 외국인이 또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도 물론 매수를 하고 있고요. 54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장기간 동안에 거의 한 4년이죠. 근 4년 동안에 박스권의 상단부에 거의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2013년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좀 불어넣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업종별로 코스피 쪽에 그런 수급을 좀 살펴보면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전일에 이어서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반도체에 대한 부분 SK 하이닉스의 종목이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좀 넘는 기간 동안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가스 쪽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이러한 쪽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기관 외국인들 또 동반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철강이나 화학에 대한 그런 약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그 단기적으로 그러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은 바로 중국에서의 그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양회를 시작을 하면서 부동산 규제 이러한 정책이 실행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증시가 어제 급락을 하게 됐죠.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철강화학 쪽은 약간은 좀
회피를 해야 되는,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다른데 화학업종에서 보면 하나케미칼이나 이런 종목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또 태양광에 해당이 되는 OCI라든가 중국 내수에 관련이 되는 화장품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철강화학이 다 안 좋다 이렇게보다는 좀 종목별로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든 업종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유통이라든가 뭐 전기가스, 은행, 증권 이러한 쪽을 좀 소폭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보면 전일과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뭐 테마 쪽에서 안철수 관련 테마라든가 뭐 무선 충전 관련 테마라든가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과 그러한 특징적인 업종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기전자에서 LED 쪽, 뭐 서울반도체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3.4% 상승을 하고 있고 그동안 또 움직이지 않았던 뭐 STS 반도체라든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러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IT 부품에 대해서는 좀 이러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투자자분들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금 가장 많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IT 관련 부품주들, 뭐 모듈 관련주라든가 현재 지금 파트론 이러한 정도 상당히 추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전혀 뭐 흔들림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품주 관련해서 IT 부품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규 접근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한 섹터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쪽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하고 움직임이 없었던 반도체 관련 섹터로 또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는 서서히 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IT 부품주들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지금 엔저에 대한 오늘 엔달러가 오늘도 지금 93엔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부분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그러한 구간 속에서 계속해서 뭐 트레이딩 바이가 가능한 그 구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적이라든가 실제적인 판매량 이 부분 사실은 전일에 그러한 뭐 내수라든가 해외 판매가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자면 역시 추세적인 어떤 자동차주의 상승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 뭐 여전히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뭐 종근당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엔터주 최근에 말씀드리는 엔터주라든가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이런 쪽 오늘 카지노 관련 종목도 파라다이스 뭐 이런 정도 상당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기존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했을 때 중소형주 시장이 강했을 때 우리가 흔히 바카라 장세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때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지금 강해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러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고 다시 그 종목들이 좀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장기간 동안의 박스권의 그런 상단 부위에 도달을 한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돌파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은 여전히 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흐름 자체가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 그대로만 30% 정도만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활발한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일정 부분 그런 민감주를 편입하고 있습니다만 수익률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반납이 된다든가 혹은 뭐 횡보 상태를 보여준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를 매매를 좀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매매를 병행을 한다면 상당히 좀 수익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종목이나 업종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일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뭐 좀 반복이 좀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뭐 IT 같은 쪽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SK 하이닉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자동차에서는 여전히 뭐 트레이딩 바이로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금융 섹터, 하나금융지주를 좀 포함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월별 수익자 마진이 지난해 12월을 저점으로 해서 1월달, 2월달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금융지주라는 금융 sek터, 건설에서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지만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 섹터들, 그러한 종목들, 그리고 엔터에서 SM,
제약 바이오에서 시젠이나 한미약품 여기에 오늘 뭐 CTC 바이오의 흐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도 좀 포함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인데요. 기존에 이제 가울 투자자문과 연관이 돼서 그러한 매각에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SBS 미디어 홀딩스라든가 상당히 우량한 그러한 저평가 국면에 들어온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뭐 비슷한 흐름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던 그 고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분히 우리가 마음을 좀 용기 있게 매매에 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특징 정리해봤고 전략으로는 코스닥 순환매 장세 대응하면서 많이 오른 IT 부품보다는 낙폭이 컸던 업종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오늘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증권사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은 이 바이오 쪽하고 네. 이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IT 이런 부분들이 좀 골고루 올라주는 모습인데 네. 일단 뭐 IT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다들 이 체감들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문의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분명히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 사실 과거에는 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들의 어떤 생존 문제,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졌다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이제는 좀 꾸미는 것에 대한 이 아시아 시장의 꾸밈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목들을 받았는데 사실 화장품 업체들은 연초부터 이 중국과 관련된 춘절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뭐 그렇게 움직임이 뭐 다른 특히나 IT 업종에 대비해서 굉장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전인대 얘기도 있었고요. 춘절도 어느 정도 좀 좋게 끝났고 마무리가 됐고 뭐 전인대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 화장품주들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 IT 업종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대안이 되는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고민하는 시기에서 이 화장품 업종도 좀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성장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 이 부분은 좀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다. 뭐 근데 사실 화장품주들의 어떤 해외 공략은 어느 정도 좀 다들 알고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진출 후에 성장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맥스에 좀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대로는 한 45,000원 정도에 좀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부분들을 좀 전략을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다. 그중에서 코스맥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자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메디톡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네. 오늘 일단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주가 상승이 강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톡스 치료제를 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일단 보톡스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뭐 탑 속하는 회사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톡스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 같은 경우 뭐 이 독소 단백질 치료제도 향유를 하고 있고 역시나 그러나 가장 이슈는 미용 부문 제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투자 모멘텀은 일단 해외 공략에 대한 기대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해외 진출이나 해외 공략은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 왔습니다. 뭐 굉장히 좀 해외 쪽에서는 해외에 대한 공략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좀 이루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뭐 그 이유는 미용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비단 국내만은 분명히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톡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히려 국내에 있는 메디톡스라는 업체가 해외에 있는 시초한 업체보다 더 좋은 기술력, 더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국내에 어떤 미용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미용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서 동사의 어떤 해외 공략에 대한 어떤 이 연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해외 공략에 대한 동사의 어떤 기대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이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488억 원,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1분기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스타트가 좋으면 올 한 해 동사는 굉장히 좀 잘 지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디톡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가파른 상승이 동사의 어떤 모든 밸류에이션이나 성장성을 다 설명해 주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오늘 종가에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1차적으로 1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로는 10만 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에 대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자바오 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7.5%로 제시했으며,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10.7% 증가한 7,406억 2천만 위안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 및 부주석 등 주요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여건 등이 같은 등급 국가와 최고 등급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으며, 특히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호주, 스웨덴과 유사한 양상이라며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약 9년 만에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387억 원, 기관은 2,45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이는 지난 2004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저금리와 정보 정책, 코스피 대비 소외된 평가 가치 등의 요인으로 분석했으며, 유가 증권 시장의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불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락하면서 한계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1,200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으로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이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는 삼성투자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중국의 전인대가 시작됩니다. 중국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전일 중국 증시가 좀 급락하면서 국내 이제 차이나 플레이 관련주 좀 역시 좀 부진한 흐름 좀 보였었는데요. 이제 통상 양회 전후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한 어떤 정책 모멘텀이 좀 부각돼 왔었는데, 이번 양회는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 쪽으로 좀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우려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 규제 리스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춘절 이후 소비 수요 회복세가 그리 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 규제 조치는 이 신지도부 출범과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 물가를 다잡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과열 기대 심리 좀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학 뭐 MEG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춘절 이후에 좀 더딘 수요 회복세는 뭐 3월 이후부터 좀 재고 확충 수요 개선되고 그리고 중국 현지 어떤 소비 공장들 정상 가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부 회복 지연 우려는 좀 이제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뭐 7.5% GDP 성장률 그리고 3.5% 인플레이션 유발 목표 뭐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어떤 스탠스 전환을 시사하는 좀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어떤 경기 회복 사이클의 연장, 강화 이런 측면 계속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데 양 시장 모두 전고점 돌파에 주력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3월 우리 시장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까요? 예. 그 뭐 엔저 우려, 뭐 뱅가드 펀드 매물 부담, 거기에 뭐 4분기 실적 부진에 또 1분기도 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글로벌 증시와는 좀 동떨어진 디커플링 기조가 좀 만연했던 코스피였는데요. 하지만 이 글로벌 증시의 어떤 이 디커플링 국면은 3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시퀘스터 우려 뭐 현실화는 됐었지만 이 공은 이미 이제는 이제 3월 말 예산안 협상으로 좀 넘어간 상황이고 이탈리아 선거 역시도 연정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이 재선거까지는 뭐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했을 때 최소한 5개월 이상 걸린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이연되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 효과가 이렇게 분산된다라는 측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저 역시도 상당 부분 이미 이제 주가 반영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무역 수지라는 측면에서 엔저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들은 상당 부분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어떤 3월부터 이런 어떤 한국 증시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차례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제자리 찾기 과정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목표 밴드로는 한 1950에서 한 2050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한 지지력 테스트 과정 거친 이후에 좀 추세적으로 어떤 반전 모색한 흐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후장 들어 탄력이 좀 다소 주춤해진 모습도 있지만 IT 여전히 강합니다. 신규 접근해본다면 어느 업종이 유망할까요? 예, 뭐 이른바 이제 G2 이제 경기 회복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유로존 역시도 이제 경기 회복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결국에는 이 경기 민감주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 화학, 철강, 뭐 소재나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금융이나 IT 등 이 경기 민감주 어떤 반등 좀 예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불확실성 확대가 만약에 어떤 지수 조정으로 연결이 된다라면은 선제적으로 IT나 자동차 등 이 국가대표 뭐 수출 대형주들 좀 저점 매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익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 모두 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번 달은 이제 신정부 출범이 본격화된 달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되지는 못한 이런 어떤 정책 모멘텀들이 뭐 차츰 뭐 가시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정책 수혜주들 역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후장 들어 지수가 밀렸는데 오늘 그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의 매도가 줄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슈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금일 이슈는 이제 수급으로 대표되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우상향에 배팅하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집니다. 외국인 최근에 국내 주시장에 대해서는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순매수가 약하고 순매도는 좀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두 수급 주체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한국물 3년 국채 수익률이 2.63%까지 굉장히 떨어져서 사상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외국인의 우상의 배팅이 강하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2.9%의 3년물 국채 수익률이 2.63까지 사상 최저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올해 안에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히 시장 내에서 지배적입니다. 그런 와중에 연초부터서 빠른 금리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채권 시장에서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선호도가 좀 높은 경향이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금리 하락에 강하게 배팅하는 채권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외국인들은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경기 회복을 주도할 가능성이 신정부가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금리 인하에 단기물 채권에 배팅을 하면서 결국은 원화 수요를 상당히 늘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도 유지 또는 우상향에 강력하게 배팅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수구적인 자세가 녹록한 환경에 있어서 전혀 도움은 안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관은 대체적으로 보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시장에 만연되고 있는 다양한 악재들의 출현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대외 변수 자체를 좀 눈치 보기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시퀘스터 악재라든지 중국의 환율 전쟁에 대한 준비성 발언 그리고 일본의 강경 노선에 대한 극화적인 측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관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현물 순매도 및 지수를 가둬놓고 싶어하는 의중이 엿보이는 것이 결국은 보수적인 파생시장의 대응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수구적인 태도가 당분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입각한 시장 대응이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전략을 세워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봐야 할 것 같은데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업종 내지 종목이 있다면 어디인지도 살펴봐 주시죠. 최근 10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누적적으로 3일 이상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신한지주나 NHN, 하이트진로, S오일, LG패션, 코라홀딩스라든지 GS홈쇼핑, 롯데쇼핑, 지역난방공사, 농심과 같은 종목들로 대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10일 동안의 수급을 지켜보면 전체적으로는 내수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를 강하게 늘리고 있고요. 특히 신한지주의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특이한 점인데 최근까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은행 섹터의 순매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보면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외국인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최근에 채권 단기물의 순매수를 급격하게 늘린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원화 수요가 많다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출주의 목매는 전략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기기 관련 섹터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순매수는 일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 관심이 높은 섹터별로 적절한 믹스를 잘 해나가면 수익률 배가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럼 끝으로 길게선 부장님의 관심 업종과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한 종목이 있는데요. 경인양행 같은 경우가 작년 영업이익이 30억 정도로 무려 60% 이상의 실적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증가는 9.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실적 증가 상당히 컸었는데 회사에서는 일단은 수출 및 국내 물량 증가와 함께 원재료 비용에 대한 절감이 가장 큰 수익 증가의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에 배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셀트리온이나 메디포스트 같은 핵심 대형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내수 쪽으로 약간 집중을 하고 있지만 내수 위의 섹터에서 수출주 쪽에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섹터는 IT나 전기전자 쪽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삼성테크니라든지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것을 감안해 보면 이쪽도 관심 있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게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 시장 모두 전고점 돌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상해 증시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 네. 전에 중국 악재가 있었지만 이 부분 좀 이겨내면서 네. 다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었다는 게 좀 가장 큰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전고점 돌파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이런 게 조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어떤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모기지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최근에 미국과 일본과는 틀리게 독자적인 노선을 가게 되면서 찬물을 좀 끼얹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게 좀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엔캐리 그리고 달러 캐리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유동성 랠리 다시 한번 2009년처럼 기대를 해봐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쉽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40포인트를 돌파할 만한 어떤 신규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하지만 이 풀린 돈을 가지고 소비를 가든지 아니면 생산을 가든지 설비 투자를 가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어쨌든 유동성 랠리가 다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끌어질 만한 신규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한 부분이 중국 양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 양해에서 시장에 와서 기대할 만한 어떤 그 정부 정책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SOC 투자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도시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봉상 2050포인트를 네.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몸을 좀 움츠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1940포인트에서 1920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2030포인트 돌파 여부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좀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월봉 차트부터 볼 건데 어쨌든 204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은 어쨌든 시장은 아래쪽보다 위쪽을 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봉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게 된다면은 자, 작년에 그 유동성이죠. 작년 초반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서 2040포인트 중국 그리고 미국의 유동성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04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지만은 이때 당시 돈을 풀었죠.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느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40포인트 아래 좀 내려본다면은 2030포인트 돌파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차라리 이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 따라가도 되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최근을 보게 된다면 1월달처럼 이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좀 보게 된다면은 선물 30분봉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선물 30분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냐면 선물 270포인트가 계속해서 2월 22일부터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올해 2월 22일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2월 28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선물 지수로 보게 된다면은 270포인트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면서 위쪽에 대한 대응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2월 20일 날 대규모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264포인트에서 270포인트까지 뻥튀기가 됐는데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면 264에서 265포인트까지 어떤 하단으로 내려왔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선물 차트를 본다면 265네요. 예. 265에서 270의 어떤 박스권 확실한 어떤 박스권 그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나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되든 위쪽이 되든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 현금 확보 계속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제약업종 내에서 추세 전송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040선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작은 종목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가지고 나온 뒤에 조금 준비를 원고를 죽이고 난 이후에 좀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떤 일단 종목이죠? 먼저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소리바다라는 종목인데요. 비중 한 10%에서 투자 기간 1개월 정도. 오랜만에 지금 소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자, 일단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갤럭시 S4로 인해서 어떤 하드웨어 관련 부분, 고화질이라든지 고화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음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눈동자 인식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4가 갤럭시 4 같은 경우 아이튠즈를 현재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음원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이런 그 소리바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어떤 소리바다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4일 전에 좀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힘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전체적으로 음원 시장은 좋지 않지만 네. 갤럭시 S4가 만약에 모멘텀이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전체로 봤을 때 화면을 보신다면은 2,000원 선이죠. 2,000원 선에서 이제 최근에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방 경색이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좀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위쪽에 대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한가가 형성이 됐죠. 상한가가 지금 2월 26일에 형성이 됐는데 그 위에 눌림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보시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매수 세력이 아직까지 추가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2,400원 전후를 좀 지켜주게 된다면 2차 반등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5일선까지 어떤 기간 조정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반등이 꼭 나와야 될 자리고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이후에 5일선과 했던 이격 조정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2,400원 좀 욕심을 내보자면 2,42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종가 쪽에 지금 말고요. 종가 쪽에서 2,420원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일단 매수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실 분도 분명히 가능하시겠지만 조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2,410원에서 2,420원 정도 밴드를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다음 기술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부대낄 수 있는 자리가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은데요. 3,000원 정도 자리가 됩니다. 일단은 그 비중이 작고요. 소형주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부분 좀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대신에 손절가는 2,350원에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주기 때문에 리스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중은 10%만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종가 2,420원 시켜지는지 확인을 하고 내일 한번 대응해보는 게 좋겠죠? 예. 일단은 뭐 지금 2,410원에서 2,420원 정도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뭐 리스크 관리 더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5일선이 있는 2,420원 이 부분을 회복을 하는지 종가 쪽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접근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바다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죠. 네, 현재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55%, 3종목이 담겨 있네요. 한미약품과 삼성테크인, 웅진시크백입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 있는데요. 삼성테크인이 9%로 가장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한미약품이 5.4% 그리고 웅진싱크빅이 0.8%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종목 담겨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AS를 바로 받아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테크인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목표가를 65,000원 좀 정해드렸습니다. 근데 65,000원 정해드린 부분이 241선이니까 장기 추세를 회복시키기엔 좀 쉽지가 않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자, 지금 현재 그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이틀 연속 지금 현재 66,000원, 그러니까 66,000원, 241선의 어떤 돌파가 현재 쉽지 않은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그 제가 말씀드린 65,000원에 수익 실현을 하고
차라리 66,000원에 돌파를 할 때 추가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삼성테크인 기관의 수급이 좀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이 과연 240선 돌파까지 이끌을지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65,000원 1차 수익 실현 한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저도 하나 좀 약속을 지켰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데 네. 제약업종에서 하나 접근해보자 말씀드렸는데 한미약품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미약품 이제 편입을 했는데 요 종목은 일단 목표가가 165,000원입니다. 그래서 시가장이 조금 더 흔들리게 된다면은 어떤 시장 대안으로 제약업종 계속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약 개발 임상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5%보다는 아무래도 165,000원까지 한 10% 넘는 수익 한번 좀 노려보면서 좀 더 그 추가적으로 보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진시크비. 자, 웅진시크비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이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딴 거 필요 없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수급 상당히 괜찮거든요. 기관 수급 끊기기 전까지는 이 종목 걱정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손절가라든지 그 목표가 도달을 안 하더라도 기관의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목표가, 손절가 상관없이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미약품 그리고 웅진싱크빅, 소리바다 이렇게 세 종목 일단 보유를 한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비중 적게 해서 그리고 종목 수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35% 그리고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때 가서 대형주를 편입할 예정이거든요. 돌파를 한다면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현금은 65%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는 세 종목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졌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이 65%입니다. 총 3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15%, 소리바다와 웅진싱크빅이 10%입니다. 네, 한미약품과 웅진싱크빅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소리바다 현재가 조금 가능하다.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350원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